녹록치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퀴어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 쇼. 시골쥐 퀴어쥐 지금 시작합니다. 오, 오늘도 네. 역시 합이 네. 좋았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읒입니다. 시골쥐 퀴어쥐 무사히 이제 두 번째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일주일이 이렇게 빠를 줄이야. 그러니까 일주일을 질러놓고 그냥 뭐 그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네, 몇 밤 자니까 벌써 녹음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녹음하고 업로드를 화요일에 하잖아요. 네, 그 지금 녹음일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틀 전에 이제 그렇지. 올리고 반응을 한 하루 정도 보고 맞아. 그 돌아서니까 또 오늘 녹음해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요. 그래서 네. 이게 생각처럼 쉬운 주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뭐 네. 일단은 두 번째니까 음. 뭐 아직까지는 할만하다. 네, 이제 예. 앞으로 점점 나태해지는 우리를 보시겠죠. 어떻게 네, 늘어지는지 그러니까. 보실 수 여기까지였습니다, 있으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화 들어보셨습니까? 아, 네, 들어봤습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아, 저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날 좀 약에 취하셔가지고 네, 약물에 취해가지고 약물에 취한 쥐, 실험실 쥐 상태여가지고 그날 좀 해롱해롱한 게 보이더라고. 오늘은 좀 그때보다 컨디션이 괜찮으신지. 아, 네, 오늘 약을 안 먹었어요. 아, 다행이다. 나중에 집에 가서 아니, 근데 먹으려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네. 이것 때문에 안 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원래 밥 먹고 먹으면 돼요. 네, 그래서 하루에 2번 먹으면 그렇구나. 돼서. 네. 예. 아, 그래서 저번 방송은 뭐 반응이 좀 있던가요? 뭐 보셨다시피 네 소수의 그래도 따뜻한 반응들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다시 이 2화도 이어서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근데 지난 회 방송 이제 저는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게 우리는 대본이나 구성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저는 진짜 많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지난번 방송이 여러분 원래 약간 간이 대본 그리고 대략적인 구성이 있었답니다. 기획안이 있었답니다. 순서가 있었고 무슨 말을 할지 이렇게 다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맞아. 그것대로 가지지도 않고 그걸 의식하다 보니까 자꾸 내 사람이 안 그래도 뚝딱거리는 더 뚝딱거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약간 지하다님 편집 무새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계속 편집 얘기하는. 심지어 편집 얘기하면 편집부터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안 해서 그냥 네. 편집 걱정하는 사람. 편집을 걱정만 하고 편집을 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더 최악이 된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명은 약에 취해가지고 막 해롱해롱 말도 발음도 막 다 뭉개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한 명은 이거 편집 어떻게 하지 머리 싸매고. 네, 보니까 또 그 대본도 아닌 그 대본에 맞춰서 한다고 막 열심히 뚝딱거리면서 읽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긴장을 해가 있더라고요. 네, 계속 이제 이 말 해야 되는데 자꾸 얘는 잠을 자려고 하고 자꾸 다른 말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거 다음에 이 얘기 해야 되는데 갑자기 광고 얘기하자고 하고 광고 다 씹고. 네. 뭐 그래도 나름 반응은 좋았습니다. 네. 근데 제 기준 프롤로그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노플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앉아서 지금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사실 좀 뭐랄까 편한 마음으로 좀 했던 것 같고 약간 그 저번 1화는 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아. 더 약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 비장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이제 지금 도입은 이제 지난 화부터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프롤로그까지 보게 하려는 속셈이죠. 네. 아마 이게 뭐지 하고 프롤로그를 한번 재생해서 들어보신 피해자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 설은 좀 잘 지내셨는지요? 네. 뭐 이번 설에 뭐 큰 일은 없었고요. 그냥 직장에서 떡국을 보내줘서 떡국을 이제 할머니랑 어머니를 드리고 그리고 동예당에서 새해 복 파티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양옆에 이제 와인병을 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저희가 한 4시부터 시작했나요? 그쵸. 4시부터 4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벽 1시까지 계속 됐는데 이제 끝날 때까지 와인을 계속 마셨어요. 와인을 지금 그래도 한
박스 정도 먹은 거 아닌가 그 정도면. 몇 병을 해치웠는지 몰라요. 그러게요. 네, 저도 그 홍예당 파티 참석하고 네 조용한 설을 보낸 것 같아요. 네, 집에서. 다른 일 없었죠? 아, 네, 별일 없었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뭐 이번 설에 이제 마지막 날이 좀 추웠다 보니까. 아, 맞아. 아, 지난 이틀 진짜 추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나는 이렇게 왜 창을 열지도 않았는데 그 창 너머로 느껴지는 우풍. 냉기 있잖아요. 그거만 느꼈는데도 아, 오늘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 하고 네, 콕 틀어박혀서 집에만 있었거든요. 네. 진짜 바깥 활동하신 분들 다들 살아 계신지. 그니까. 네. 네. 그날 사실 제 그 새해 복 파티 한 날에 저희가 대리 기사님을 불렀는데 대리 기사님이 그 킥보드 있잖아요. 공유 킥보드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되게 빨리 오시긴 했는데 그래서 너무 추워 보여서 걱정이 됐다. 굉장히 힙하고 영한 이미지로. 네. 그래서 이제 뭐 가는 길에 뭐 날씨 얘기하고 뭐 블랙박스 얘기하고 뭐 감시 카메라 얘기하고 네 나름 박학다식한 분이셔가지고 그런 서비스까지 철저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기사님 만나셨네. 약간 그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보따리를 원래 준비를 하고 손님을 맞이하시는 건지. 뭐 아니면 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지. 그렇죠. 오늘의 주제는 블랙박스다 이러고 이제 집을 나서실 수도 있죠. 궁금했어.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집을 나서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해야지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서 그냥 손님 상태 보고 그냥 이런 얘기 하면 되겠다 하고 하면 되는 건지. 네. 뭐 그러면 오늘 협찬 얘기를 해볼까요? 협찬이요? 네, 헛개수. 이거 내 돈 내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2+1 하는 네 편의점에서 산 내 돈 내산인데 협찬이 그리우신가? 협찬을 지금 원하시나 봐요. 아니 저번에 그 광동 10다수에서 협찬을 해줬잖아요. 네. 협찬이 아니고 멋대로 언급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뭐 광고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이제 뭐 카페 소수 커피를 협찬해 주시면 저희가 이 화면에 띄우겠다. 아니 근데 지난번 광고 대참사였잖아요. 그걸 듣고 네. 그 사장님이 분개하셨나요 혹시? 올리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로? 너무 마음에 안 들었나 강경하게. 보네. 하지만 네, 제가 설득해서 어쨌든 저희의 소중한 광고니까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너무 장난스러웠나요? 아니요. 저희 진지했잖아요. 네. 진지했지만 네, 뭐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너무 엄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엄하다. 우리 돈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부탁도 안 했는데 너희 마음대로 희화화하느냐. 아니 엄마의 마음으로 품어줘야지 그거를. 앞으로 잘하는 모습으로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그 오늘 나눌 이야기 주제에 대해서 드디어 얘기를 하고 오늘 팟캐스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는 어디서 서로를 만나나입니다. 따단. 우리는 어디서 서로를 만나나. 네,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이게 퀴어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퀴어입니다. 네. 우리는 그렇죠. 어디서 만나나 하는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만나야 하나? 왜 우리가 만나야 하나라는 얘기를 조금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의아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퀴어야. 근데 그렇다고 내가 또 다른 퀴어를 꼭 만나야 되나?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뭐 퀴어 당사자분이든 아니면 그냥 뭐 저희를 지켜보시는 다른 분들이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꼭 친구, 연인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속한 그 어떤 사회 관계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온전히 드러낼 수 있고 또 이제 그걸 얘기했을 때 막 그렇게 혐오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러냐 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망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약간 저는 이게 건강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하다님은 어떠셨어요? 뭐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실 이제 퀴어 커뮤니티와는 상관없는 약간 일에 계속 저번부터 약간 제 일을 했다는 얘기를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진짜 무슨 엄청나게 한 30년 일한 사람처럼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퀴어 커뮤니티 내에 속하고 여기에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이렇게 논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동안은 어떤 심정이셨는지. 심경 발표를 해야 되는.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 어떤 형태든 친구든 연인이든 간에 자만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인위적으로 우리 만납시다 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 막상 가면 잘 노는데 이제 그런 것에 나서는 것에 대한 약간 거부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저는. 네. 아 근데 그렇게 또 가능할 것 같은 게 쥐하다님이 워낙 사회성이 높으셔서 헤테로 친구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헤테로 친구들과 이제 하하호호 여전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네. 한 20대 후반쯤부터 해서는 아마 그 나이대를 지금 통과하고 계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이렇게 애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을 생각하고 이제 아기를 낳고 결혼하고 나서 임출육을 하고 이러면 이제 모여서 여기서 임출육이라고 하면 네 임신 출산 육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면 이제 새로 만든 그 가정에 완전히 이렇게 푹 그냥 정신이 없죠 사실 그런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가정을 없죠. 꾸린다는 것 자체가 정신이 없는 일이고 삶이 진짜 크게 변하는 일이긴 해서 그런 분기점을 넘고 나니까 뭐 만나서 얘기하면 예전처럼 그렇게 막 재밌지가 않아요? 그렇게 네 재밌지가 않고 일단 이야기하는 주제가 다르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갑자기 붕 뜨는 다른 채널의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니까 나도 이제 자제하게 되고 그리고 일종의 그게 정상 트랙이잖아요. 그렇죠. 여자로서 이제 사람이라면 그렇지. 특히 수도권에 비해서 그 지금 저희 부산이나 지방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래 뭐 요즘 뭐 다들 결혼 안 한다 애 안 낳는다고 하는데 지방 쪽이 그래도 그 정상성의 트랙을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정상성에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에는 좀 특이한 사람들도 있고 뭐 약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인데 약간 지방에 있을수록 더 약간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그 집단적으로 우르르 가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야 나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르르 간단 말이에요. 결혼을 우르르 그 나와 함께 비혼 맹세한 친구들도 나랑 같이 맹세했던 친구들도 그럼 갑자기 이렇게 다 마음이 변했네. 아무래도 이렇게 겪고 이제 주변의 사회라기보다 자기 주변에 있는 이제 친구들이나 뭐 만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뭐 이 정도 만났으면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못할 건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이 좀 변해서 결혼하고 이러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약간 네. 30살 되면은 그때 약간 지금 결혼 정년기니까 지금 나도 뛰어들자 이렇게 그 나이쯤 돼서 한 뭐 7, 8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다 이러면 옆에 잡고 같이 뛰어드는 거지. 결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이 정도 했으면 우리 결혼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약간 얘 아닌 사람이랑 할 것 같지도 않고 얘랑 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기도 하고 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나랑 같이 하하호호 영원히 웃고 떠들 것 같던 친구들이 이제 정상성의 트랙을 잊고 있었는데 그래 너희들은 헤테로였지. 맞아. 너네는 헤테로였지 이러면서. 너희 헤테로였고 그 결혼에 대한 그런 요구도 받고 그것을 굳이 이렇게 극구 결사반대할 그런 유인이 있는 애들 아니었지. 그렇지. 하면서 뭐 그런 삶도 사실 응원을 하는데 일단 제가 편하게 놀 친구들이 점점 사라져 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이에 좀 느낀 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으면 내가 미쳐버리겠구나. 그러니까 되게 혼자 아무도 소외 안 시켰는데 나 혼자 소외감을 점점 느끼기 시작하면서 뭐 비혼이든 퀴어든 어쨌든 저의 삶을 그렇게 그러니까 나쁘게 판단하지 않고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나아갈 그런 친구들이 필요하다. 지금 친구들도 그래. 너희도 좋은데 난 다른 네트워크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 비로소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게 그때 부랴부랴 저는 그래서 부랴부랴 부랴부랴 왜냐면 다들 기여성을 챙겨서 다들 10대 후반, 20대 초반 뭐 이럴 때 이제 한창들 그렇게 모임이나 이런 거 가지고 지인들 많이 만나고 이러는데 저는 그 앞에까지는 사실 연애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여자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딱히 뭐 누굴 구체적으로 만나고 싶고 이렇게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 안 찾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그런 욕망 자체가 희미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잘 안 하게 되고 굳이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해서 네 얘기를 그냥 네 그럼 친구들은 몰랐겠네요. 네, 그냥 같은 헤테로인 줄 알고 같이 놀아줬던 거 아니에요? 그냥 남자한테 관심 없는 애 정도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굳이 난 막 이렇게 고뇌함 숨기고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그냥 우리 산 얘기하고 야 요즘 뭐가 재밌다 이런 거 뭐 하러 가자 이런 얘기 하지. 그 친구들도 이제 각자 남자들이랑 연애하고 하면서도 저랑 있을 때 그런 걸로 저희는 대화 주제를 잡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20대 후반쯤에 이제 우르르 그렇게 돼버리니까 나는 이제 깜짝 놀란 거지. 얘들아. 친구들의 삶에 남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다니? 약간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중요했겠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 노는데. 원래 있어서. 중요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지. 그치.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 놀 때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했는데 그런 그 결혼이나 이런 걸 계기로 서로 그냥 깨닫게 된 거죠. 아, 이게. 그렇구나. 여기서 내가 같이 갔다가는 내가 축의금으로 파산하겠는데. 그것도 그렇고 나는 이제 시집도 안 가고 애도 안 낳았는데 이제 누구랑 놀지? 결혼과 임출육의 박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삶이지? 싶어서. 너가 좀 데모를 해달라 이렇게 몇 명의 데모를 하신 거예요 지금? 데모는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부랴부랴해서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퀴어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자체가 이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기본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왜냐하면 평상시 드러내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굳이 드러낼 이유가 없기도 하지만은 뭐 드러냈다가는 사실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많을 거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를 뭐 알아보고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만추라고는 말했지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명을 헤테로를 꼬셔서 이제 동성애자로 만들지 않는 한 힘들죠. 그거는 다음에 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오케이. 그것대로 진짜 너무 슬픈 엔딩으로 가기 쉬운 루트인 것 같아요. 네. 지윤님은 좀 어떠세요? 지윤님은 저보다는 뭐라고 해야지? 이 바닥이라고 해야 되나? 이 바닥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쪽 관심 있게 친구들이나 지켜봤죠.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서로를 좀 찾아야겠다, 만나야겠다 했는지. 사실 제가 쇼컷을 중2 때부터 해가지고 그때 커피 프린스가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갑자기 쇼컷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러운 거야. 반 친구가? 다른 반에 한 명이 전교생에서 한 명이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워서 저도 이제 저렇게 쇼컷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말렸죠. 네, 그래서 이제 샤기 컷을 하고 또 최악이야. 그래서 샤기 잠깐만. 근데 그 앞에는 그럼 어떤 머리였어요? 그냥 긴 머리였어요? 네, 그냥 이렇게 궁금하다. 긴 머리였고 이렇게 반묶음 하고 다녔고 조신하다. 네, 그래서 그때 막 아무튼 예뻤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는데 다음에 참고 증명 사진을 같이 올리던지 참고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때가 제 생애 제일 예쁜 시기였고 샤기 컷을 했을 때가 제일 못난 시기였다. 아니 근데 그 쇼컷을 어머니가 반대하셨다고 해서 샤기 컷으로 타협한 이유는 뭘까요? 그때 좀 샤기 컷이 유행할 때였나? 샤기 컷이 해서 그때 유행할 때였어요. 샤기컷, 울프컷 이렇게 유행할 때였는데 샤기컷을 이렇게 좀 그냥 길이는 똑같이 하고 머리를 묶으면은 꽁지 머리를 하면은 쇼컷처럼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 위장 쇼컷을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는 이제 어머니랑 타협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쇼컷이 된 거죠. 조금씩. 네, 조금씩.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르게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는 걸커가 된 거야. 걸어다니는 커밍아웃이. 그때 일단 본인이
그 정체성 본인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상태가 네. 먼저였던 거죠. 네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좀 혼란의 시기를 거쳐서 좀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하고. 그때 학교 다닐 때? 네네. 학교 다닐 때. 반응이 어땠어요? 그냥 다 괜찮았어요. 제가 또 보고 괜찮을 것 같은 사람한테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고백도 그렇게 하거든요. 받아줄 것 같은 사람한테만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와. 네. 그러니까 눈치로 이렇게 해서 괜찮은 친구들한테 커밍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게 남녀공학이었는데 남자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네. 그건 언제부터예요? 쇼컷 전이에요? 쇼컷 하고 나서죠. 네. 그때 갑자기 이렇게 모든 것을 갑자기 이제 탈바꿈하면서 중2? 네, 애벌레가 변태하듯이 그렇게 이제 중2 때인가요? 네, 중2 역시 때. 많은 것이 변하는 중2 격변의 중2.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다른 반에 있던 또 쇼컷 친구가 저랑 딱 눈을 마주치면서 걔는 날라리였거든요. 소위 노는 친구였고 저는 약간 모범생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딱 이제 스탠드에서 저를 딱 보더니 네 이쪽이지 이러는 거예요. 어느 쪽? 이쪽? 어느 쪽?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알아듣고 맞다 이렇게 했죠. 그때가 약간 최초의 퀴어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뭐 이렇게 좀 교우 관계가 두터워졌나요, 그 친구와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친구가 날라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 잡고 공부할 때는 제가 막 수학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걔가 이제 수틀리면 학교를 안 나와요. 많이 이렇게 많이 그래 거친 친구였구나.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친구가 저한테 담배를 가르쳐줬어요. 그때 시작한 거예요? 네,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소문이 날 뻔했는데 워낙 이제 범생이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안 믿어주고 쉬쉬했네. 제 가방에서 이제 담배를 날라리 남자애들이 훔쳐갔거든요. 공학 다녔구나. 네, 그냥 훔쳐가서 나는 완전 분기탱천에 있고 근데 이제 전교에 소문은 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소문이 났다는 게 담배 핀다는 소문인 거죠? 네, 그렇죠. 범생이인 그 지읒이 담배 핀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근데 여자 만난데까지는 안 나고 여자 만난데도 아르몬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 어쨌든 엔딩은 뭐냐면 걔가 제가 들고 있던 MP3를 빌려갔다가 이제 돌려주지 않은 그런 사건으로 그런 인해서 걸 세상에서는 삥을 뜯었다고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나는 그때는 진짜 몰랐어. 왜냐면 걔가 친구 집에 들고 갔는데 깜빡하고 그 친구 집에 놔두고 왔다. 이렇게 계속 실랑이를 하면서 2주 동안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2주 이후에는 모르겠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다 믿었는데 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처음 MP3를 빌려줬을 때부터 나는 삥을 뜯긴 거였구나. 그렇지. 좋은 말로 삥 뜯어간 애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된 이후로는 이제 좀 이렇게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 졸업할 무렵에는 그러면 뭐 서먹해져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서로 그 이후는 그러면 그러다가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이쪽 친구들을 만들어 나가셨는지. 네.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여고를 갔으니까 이제 저처럼 이제 저를 필두로 쇼컷 친구들이 분단이 있었네. 네, 모여 다녔고 그 밑에 소녀떼들이 이렇게 있었고 F4예요, 뭐예요? 아무튼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그런 이쪽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쪽인 걸 아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다 그죠? 네, 맞아요. 저는 없었어요. 진짜요? 이쪽 친구 애인은 있었는데 벌써 A는 만들어 놓고 A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쪽 친구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나 내가 이쪽인 걸 아는 친구는 없었고 굳이 저도 얘기를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쪽인 걸 아는 친구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청소년 시기에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별 필요성을 못 느꼈나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정신 못 차리고 애인 있어서 괜찮은 거 아니었어요? 그것만 있어가지고 네. 더 골치 아프게 됐잖아요. 아, 이런. 네네네. 그러니까 애인이 없어지면 모든 약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쪽 관계의 약간 특징이라고 하면 이쪽 관계 좀 흔한 게 나랑 너만 있는 거야. 이 세상에 너랑 나만 있고 이 세상에 나랑 너만 있고 너랑 헤어지는 순간 세상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랑 네가 만약에 헤어지면은 나랑 너랑 사귀었다는 사실은 우리 둘밖에 모르는 거야. 약간 그런 식의 만남들이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을 이제 아직까지 만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잘 이게 일반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건너듣기로는 그냥 이런 식의 그냥 되게 폐쇄적인 관계라고 해야 되나? 나랑 너밖에 없는. 네. 그런 관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벽장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관계를 좋아하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네. 이쪽 지인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풀리면서 A는 벽장 애인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나만 알고 싶은 네, 그런 특이한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이 애인이랑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계가 필요한데 살아가는 데는 같이 그 애인 욕을 할 친구라든지 그러니까 고민 상담도 해야 되고 고민 상담을 할 선배라든지 아니면 내가 고민 상담을 들어주면서 나도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후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좀 있어야 내 삶이 좀 풍요로워지고 나도 이제 기대고 싶을 때 기댈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상황이 여러 가지로 모두에게 그렇죠. 그렇게 다 선택지가 많은 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또 케바케인 것 같은 게 사실 저는 지하다님과는 다르게 헤테로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사람들, 내가 퀴어인 거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랑만 친구를 많이 했고 진짜 헤테로 친구들은 손에 꼽습니다. 저는 저쪽 사회, 이쪽 사회가 있으면 저쪽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모글리 같은 거죠. 모글리가 뭐예요? 몰라요. 정글북에 나오는 표범과 곰이 키우는 아이, 인간 아이. 헤테로가 키운 아이. 그렇죠. 헤테로 사회에서 잘 적응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 스스로도 별로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이제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그 빠은 소리 이런 거 들으면은 그런 좀 인권적으로 언피시한 이런 소리 듣거나 하면 이제 빡친다 이럴 때는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당장 그렇게 막 이런 관계가 당장 필요해라고 한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가지고 그리고 놀랍게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친구들이 다 알거든요. 어쩌다가요? 그냥 생기니까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말을 할 사유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아무도 없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얘들아 난 사실 레즈였어 이렇게. 나 사실 여성애자야. 여성애자였어 이렇게. 여자가 좋아라고 얘기를 할 굳이 증거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손들고 얘기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는 필요도 못 느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제가 애인이 있으니까 애들이랑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좋네요. 저는 되게 가볍게 그냥 다 지금 가족도 알아요. 그래서 아니 어쩌다가 엄마랑 동생이랑 그냥 친한 친구들이랑 양가 부모님과 양가 부모님이랑 그냥 제 주변에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계들은 다 알고 있고 놀랍게도 제가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거부감을 나타내는 대놓고 이제 거부감을 표시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고 잘 받아들여 준다는 말이 굉장히 그들이 나에게 시혜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나름대로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좀 아무 사유 없어도 떠들고 다녔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긴 하는데 그러면 또 근데 이렇게 또 스무스하게 안 넘어갔겠죠. 이상한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그때는 조금 잘 몰랐다거나 아니면 어렸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때는 사이가 안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일단 30대니까 저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빼박 그냥 네. 더 이상 어리지 않고 주변 이제 사람들도 제 또래나 그 이상이거나 한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뭐 그리고 뭐 제가 좀 그 헤테로가 아닌 건 알았을 거예요. 얘가 뭐 범상치 않은 사람인 거는 알고 있었을 거다. 얘가 남자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무도 없었을 그렇게 상상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여자 만난다고 하니까 그럼 좀 개연성이 있다. 이제 모든 아기가 다 맞는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각자 결론을 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물론 제 지인들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저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다음에 게스트로 모셔야겠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들어봐야겠다. 조금 물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청소년 시기에는 그런 친구들이 없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역시 퀴어 영재. 퀴어 영재. 퀴어 영재 교육. 네. 그러니까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어플이 워낙 좀 잘 돼 있으니까 내 주변에 아니면 나랑 같이 다니는 학교에 누가 어플을 하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알게 돼서. 그렇죠. 네. 그 헤테로 세계 틴더가 있는 것처럼 사실 퀴어들이 서로를 만나는 가장 대중적인 창구라고 해야 되나? 네. 가장 일반적으로들 많이 쓰는 방법이 그 어플이죠. 데이팅 어플. 제가 보기엔 데이팅 어플만 있는 것 같던데 뭐 다른 어플이 있는가요? 시스도 있고 조이도 있고 냅다 네. 지금 서비스명을 다. 근데 뭐 사실 앱스토어나 그런데 검색하면은 나오니까요. 네, 그쵸. 그거 검색해도 나오고 그리고 그 선서를 해야 돼요.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나는 게이입니다. 이렇게 선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걸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굳이 그걸 거짓 선서라고 들어가지고 브라우징을 하는 것도 되게 이상한 일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레즈비언 어플에 이제 남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거는 옛날에 뭐 종종 있었는데 근데 요새는 워낙 그게 빡세져가지고 인증 절차가 좀 빡세져서 목소리도 인증해야 되고 뭐 실시간 사진을 이제 막 인증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도를 하면은 다 걸린다. 심지어 근데, 저도 이제 신고를 받아가지고 인증 절차가 까다로운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좀 더 뭐라고 해야지 레즈비언들이 그런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피해에 엄청 더 취약하다 보니까 근데 님은 왜 신고를 당하셨어요? 저는 거기서 홍예당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본인이 소속된 곳을 홍보를 하시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분이 야심한 새벽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기대에 차서 인사를 하셨는데 제가 홍예당 홍보를 하니까 마음이 상하셨는지 신고를 먹이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 데이팅 앱이다 보니까 데이트 상대 아무튼 연애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후보군을 찾아서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대를 안고 이제 뭐 사진이나 이런 걸 보고 사실 말을 걸거나 하잖아요. 뭐 사진이든 아니면 뭐 대충 맞아요. 사진은 본인 사진 아니면은 또 그냥 안 올라가기 때문에 얼굴이 나온 사진을 해야 돼요. 얼굴도 보고 이제 뭐 대충 이제 성향도 파악해서 얘 좀 만나보면 괜찮겠는데 하고 설렘을 가지고 얼마나 망설였겠어. 그러니까요.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해가지고 이제 안녕하세요 했는데 냅다 뭐라고 하셨길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약간 이제 몇 번 인사를 주고받다가 근데 저는 홍예당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집단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좀 엄청 이제 실망을 하신 게 티가 났어요. 채팅으로. 그러니까 전혀 기대와 다른 얘기를 하고 얘는 지금 날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그런 정말 느낌이잖아. 약간 상처받으신 게 보여가지고 너무 죄송했고 그래서 아직까지 신고 먹어서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구 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메일을 2통이나 보냈는데 수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감히 데이팅 어플에 들어와서 분탕을 친 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것도 물론 그 어플의 서비스 취지랑 맞지 않아서 이제 밴 당한 사례라서 거기서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할 말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할 말은 없죠. 근데 또 데이팅 어플 말고는 또 퀴어를 창구로 해서 홍보할 그런 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연애할 사람만 서로를 찾을 권리가 생긴다. 아니 이게 그냥 왜 사람이 연애만 하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가 그래서 좀 더 이런 퀴어 커뮤니티를 안 찾고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던 이유가 이 세계가 결국은 굉장히 유성애로 유성애 지상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네. 성애 중심주의. 엄청 성애 중심적이고 맞아요. 다들 연애할 사람들을 찾는 수단으로서만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걸 활용하고 물론 아니신 분도 있지만 목소리가 매우 작아요. 큰 목소리들은 전부 다 이제 내 자신의 취향을 얘기하고 내가 만났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의 외형이나 이제 그런 요소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만나볼래요?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래 전부터 아무튼 연애 생각이 그렇게 짙지가 않았어가지고 연애할 거 아니면 이런 거는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괜히 만났다가 또 망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높은 확률로 맞는 것 같아요. 주변 경험담들로. 왜? 그래서 그 연애 중심으로 모든 그 만남의 장들이 열린다는 거. 제가 그래 아까 전에 그 친구들이 그 헤테로 정상성의 트랙으로 빠지는 걸 보면서 이게 소외감을 느끼면서 그 나도 이제 나같이 사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안에 속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찾았던 곳이 일단 어플도 깔았는데 어플은 진짜 1대1 만남 중심이니까 한 명 한 명 다 만나보다가 어떻게 다 만나냐고. 아니 그렇기도 하고 난 지금 연애가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연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쵸, 와서 다 전제로 하고 오시니까. 연애를 목적으로 하고 우리 잘 맞는지 안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쵸. 그 사람이 안 시켜줬다 보니 어쨌든 소개팅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좀 여럿 모이는 그런 데를 찾아봐야겠다 하고 요즘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많이들 하는데 그때는 오픈 채팅방이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에 검색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제 야 모여봐라 해서 오픈 채팅방 링크를 남기고 그걸 타고 당장이 남기고 그걸 타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인증 절차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주로 이제 번개 모임 같은 거를 사전 번개 모임의 사전 절차로서 이제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해서 거기서 일단 대충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한 다음에 우리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하는 식의 그런 모임글들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어디서 뒤졌냐면은 카페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 이제 이름이 뭐였죠? 지금도 있나요? 그게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30대 40대들 모이는 곳이었어요. 예. 좀 10대 40대 언니들. 그치. 그래서 제가 당시 20대 후반이었는데 10대 20대가 묶여 있고 30대 40대가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30, 40대로 가는 게 거기에 조금 더 내가 거기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언니들이랑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 취향이 언니다 이런 거랑 또 관계가 조금 옅은 일입니다만은. 아니 근데 지금도 언니 만나고 있으면서 자꾸 그렇게 연결시키지 마세요. 아무튼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시작한다고 하니까 되게 여러운데 아무튼 데뷔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이제 어리버리 할 건데 그 내가 연장자에 속하는 1020에 갔다가는 뭔가 이게 결이 맞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다 뒤치다거리만 하고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뭘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가서 이제 뒤치다거리를 하다 올 것 같아가지고 그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부둥부둥 조금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윗세대 그 3040 대상으로 하는 데였는데 30대 40대 대상으로 하는 데였는데 20대 후반 뭐 28, 29살은 오케이 뭐 이런 거였어요. 마침 딱 그 나이였어가지고 이걸 그럼 한번 나가봐야 돼. 마침 이제 그 부산 지역 게시판에 부산 정모를 한 2주, 3주 정도 뒤에 하겠다 뭐 이런 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내가 여길 가야겠다 이렇게. 가서 이제 한번 진짜 실존한 사람들 만나봐야겠다.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키워드들이라고는 앞에 만나본 키워드라고는 전부 다 트위터 가상의 키워드, 사람들. 트위터 키워드가 각종 매체 속의 가상 키워드. 네, 그들만 만났었기 때문에 이제 실존하는 이제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이제 뭐 나이는 몇 살이고 뭐 대충 어디쯤 살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사진 까고 얼굴 공개하고 그 얼굴 공개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종교단체에서 파견되어서 이게 염탐하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튼 그래서 그 번개 모임의 그 날짜가 다가와가지고 이제 저는 전날부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전날도 잠을 설치시고 전날부터 드디어 내가 현실 사람들을 만나서
근데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걸까 보통. 그래서 가서 분위기나 잘 파악하고 와야겠다 해서 딱 갔는데 1차가 그 서면 어딘가에 있는 되게 프라이빗한 느낌의 이렇게 공간이 있는 그런 술집이었어요. 아, 그럼 이쪽 바가 아니고 이쪽 바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 다 있는데 약간 룸술집? 루프탑 같은 게 따로 있어서 거기 공간이 딱 룸처럼 나뉘어져 있는 그런 데였고 제법 공간이 넓어서 한 10명? 10명 있었다고요? 한 15명 정도 모였다. 10명 좀 넘게 모였어. 20명까지 돌아가면서 안 왔고. 자기소개만 해도 한 30분 걸렸겠다. 그러니까 다 어쨌든 그 오픈 채팅방 에서 대충 다 까고 왜냐면 그쪽에 이제 장소와 시간 같은 거 공지하고 하니까는 거기 있던 사람들만 온 거긴 한데 아, 그래도 사진이랑 그 대충 알죠. 네. 네, 그 매치하려면 실물이랑 매치하려면 시간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또 되게 또 어두웠어. 그 술집이. 아. 어두컴컴하고 또 사람들이 그 채팅방에서의 그 발랄한 느낌이 없고 사람들이 약간 다들 계속 술만 마시는. 좀 과묵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카톡으로 얘기해야 돼. 과묵하고 좀 네. 그냥 저도 일단 그런 모임 나온 게 처음이니까 처음엔 좀 안 나대고 가만히 이제 분위기나 파악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 술이 나와서 이제 술만 먹는데 되게 좀 어색한 거예요. 15명 모였는데 너무 조용한 거야. 아, 사실 초면일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근데 뭔가 아무도 이렇게 뭘 주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와서 이제 뭐 인사만 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게 눈치만 보고 되게 진짜 길게 이어지지 않은 스몰 토크만 뚝뚝 끊어지는 그 느낌 알죠? 그 안 돼. 그 누군가가 한 명을 진행을 하거나 광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저는 사실 어색하면 말이 너무 많아지는 스타일이라가지고 그 질문 폭격기가 돼서 거기를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인터뷰하듯이 거의 무슨 생생정보통 리포터가 된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나요? 한 명 한 명 인터뷰 다 따고 미쳐가지고 그렇게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진짜 제가 제일 좀 어린 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3040 모임이었고 그 제가 20대 후반으로서 낀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어린 그 정신 차리면 제가 그 진행을 하고 계시던 거예요? 네. 광대 꼬마 부치는 거야. 아, 광대 꼬마 부치. 난 심지어 광대가 될 생각도 없었고 딱히 바깥에서 꼬마도 아니고 저는 그때까지 저는 부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모두가 너는 부치 이렇게. 그때 머리도 지금보다 좀 긴 그러니까 단발도 아니고 커트도 아닌 약간 그런 애매한 길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 부치로서의 미덕을 별로 갖추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진짜 부치 언니들이 근데 저를 굉장히 그 막내 부치 동생으로 생각하고 이게 담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부치. 그러니까 얘 챙겨줘야겠다. 이러면서 약간 그 참 이런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저의 행님처럼 보시더라고요. 행님이라 불러라. 약간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태도로 나를 대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나는 꼭 그렇게 누구를 탐색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골고루 잘 지내고 싶었는데 이제 그 부치 언니들이 나갈 때마다 저를 이제 꼬박꼬박 이제 담배 피러 나간다 이러면 가자 이래가지고 챙겨서 저쪽에 앉아 있는 어떤 팸 언니가 나 뭐 사러 가야 된다면 벌떡 일어서 우리가 사러 가자 날 다 데리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의 포지션이 굉장히 이상해지고 있다.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네 굉장히 그러고 나서 한 2차인가 3차로 또 노래방을 갔는데 또 막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그때부터 이제 썸 탈 사람들은 썸을 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아니 어느새? 몰라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따로 겐톡으로 썸을 탄 건가? 아니면 이게 각자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랑 이제 속삭속삭해서 약간 그렇게 모여 분산돼가지고 이게 놀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느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룹화가 진행이 됐구나. 그룹화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집에 가야 되나 어쩌나 했는데 또 이제 분위기 띄우는 용으로 날 자꾸 쓰는 거야. 또 적절한 타이밍에. 그래, 막내가 한 곡 해봐라. 이렇게. 그래요. 참 잘 놀긴 잘 놀았는데요. 정신 차려보니까 그래. 저는 광대일을 열심히 끝까지 저는 무슨 환갑잔치에 온 행사 뛰러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소모성이었다. 진행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혼자 와가지고. 그러고 그래도 한 획을 끄었네요. 그러고 막 그 다른 언니들 썸 타는 거 도와주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제 고민까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집에 한 4시인가 5시 거의 이제 동틀 무렵에 이제 헤어져서 왔는데 현타가 너무 심하게 탈반 말려. 너무 또 피곤하고 일단 술을 진짜 많이 마셨고 술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좀 그래도 그때부터 얘기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조금 그래서 숨통은 트였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트인 입이 멈추질 않는 거지. 그래서 그게 저의 첫 오프썰. 첫 오프썰입니다. 첫 레즈비언 번개썰이었는데 네, 그 이후로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또 찾지 않았어요. 나 이 정도 경험했으면 됐다. 네. 나랑 그냥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실 그 사람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접점이 없잖아요. 뭐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모인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 그냥 정체성과 지향성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취향도 다 다른 맞아. 뭐 각자 여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딱히 그리고 그런 사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연애 진짜 말이 좀 트이기 시작할 때부터 전부 다 연애 얘기만 했어요. 진짜 계속 성애. 나는 그냥 어떤 헤테로 그냥 남자 애들이랑 놀든 여자애들이랑 놀든 이 정도까지 연애 얘기를 많이 하는 무리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연애 얘기만 하는 두 가지인 게 지금 연애 중인 사람 이게 그런 사람도 오긴 나왔더라고요. 그 보통 그런 분들은 애인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앉아 계시는데 둘만의 세계가 있고 그럼 왜 나온 거야? 보여주려고 나왔나?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분들 그 연애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 그리고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아니면 지난 연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고 걔는 뭘 했었고 막 이런 얘기 아직까지 거기에 이제 매여 계시는 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식을 은근슬쩍 이제 어필하시는 난 이런 스타일이 좋다 이런 거를 거기에 섞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 정념으로 넘치는 그 자리의 에너지가 저는 너무 일단 불편했고 그래서 더 말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아니 모르겠고 나는 빨리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이게 연애 얘기로 섞일 수 없던 다른 걸로 섞어야겠다. 그냥 막 미친 듯이 얘기를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저희 진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끝이다. 당분간은 안 가도 되겠구나. 여기까지다. 내가 이게 또 그리워질까 과연 이러고 그냥 그렇게 저는 다시 그런 커뮤니티를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카페도 탈퇴하고. 탈퇴도 했어요? 대박. 뭐 있어도 뭐 이제 대충 어떤 건지 알겠고 나갔던 모임도 그분들이 나쁜 분들은 아니었는데 그냥 저 개인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저만의 어떤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실망도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광대짓을 한 거에 대한 나에 대한 현타. 근데 뭐 지금도 저도 이제 궁금해서 오픈 채팅방 이런 데 들어가 봤는데 지금도 약간 분위기 비슷하더라고요. 서로 연애에 미쳐있는 그런 느낌. 그렇죠. 이게 어플이든 아무튼 그냥 그렇게 해서 우르르 만나자 하는 거든 그 소개팅이냐 미팅이냐 이건 것 같아요. 소개팅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미팅을 선호하시나요? 이런 느낌으로 만나는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연애 중심으로 막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러 겸사겸사도 아니고 그냥 연애가 목적인 그 판이 너무 일단 그 체험이 굉장히 피곤했고 이럴 거면 나는 그냥 이런 쪽은 참여하지 않고 그냥 예전처럼 트위터 키워드를 지켜보고 매체 키워드의 사랑이나 지켜봐야겠다. 그걸로 대신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렇게 있다가 한 2년 전쯤에 발견한 진짜 기가 막힌 커뮤니티 서비스가 네. 어디죠 거기가? 홍해당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걸 저희 광고주라고 이렇게 더 이렇게 덧붙여서 더 광고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 아니요 광고주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광고 멘트 나중에 나올 건데 그 광고 멘트 사실 제가 썼고 맞아. 그 광고 멘트를 잘 들어보시면 이런 저의 이제 그 역사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애 중심으로 만나는 그런 기존의 퀴어 모임 그리고 술을 비비다 마시는 시작부터 끝까지 술을 마시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나름 이제 뭐 주제나 관심사나 이런 거 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이게 그리고 거기서 연애로 모임이 망하기 쉬운 거는 연애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 진짜 파편화되기 쉽다는 거거든요. 그쵸. 다시 만나지 않게 돼요. 이게 썸 타다가 깨지든 뭐 사귀다 깨지든 아니면 뭐 진짜 서로 너무 식이 아니라서 다시 안 만나게 되든. 근데 홍예당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네, 거기 그럼요. 근데 연애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겸사겸사 하면 좋고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 지금 나 당장 애인 구하겠어 해가지고 나오시는 그거는 분들 아니죠. 그런 분들이랑은 약간 결이 안 맞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제가 아까 말했던 연애 그런 중심의 번개, 어플이나 네. 번개나 오픈 채팅방 네네 이런데. 그쪽을 아마 더 이용하시는 게 목적 달성이 쉬우실 것 같고
그 홍예당은 네, 아무튼 저같이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연애만 중심에 두고 그 연애만이 이제 나의 퀴어성의 전부인 것처럼 어필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곳이 아니어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 책 읽고 영화 보고 뭐 이런 거 하고 나서 얘기 나누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 모임이 오늘은 이 모임이 끝나지만 어쨌든 다음에도 만날 수 있고 쭉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저는 사실 이런 걸 원했던 거잖아요. 나와 내가 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나도 그 사람들을 주변에 둘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했던 건데 연애 아니면 됐어라고 하고 헤어지는 그런 거에 조금 실망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네 그래서 홍예당을 만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연애 생각이 없어졌다고 했지만 홍예당 하다 보니까 뭐 연애도 하게 됐고 네 맞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네 자만추 진정한 자만추를 하시려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연애가 당장급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아니시면은 여기서 친구들 만나고 하면서 뭐 마음 맞으면 연애도 하고 뭐 계속 네 좋은 지인으로 지내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저도 계속 자만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하다님이랑 비슷한 이제 첫 망한 오프썰이 비슷한 게 하나 있긴 해요. 근데 저도 늘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연애를 해왔는데 그때도 자만추였고 이제 성인이 돼서도 계속 자만추를 했는데 저도 오픈 채팅방이나 정모나 이런 데를 안 나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갔을 때에 약간 나랑 맞는 사람이 같다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어렵더라고요. 거기에 나랑 맞는 사람이 없었다. 그 언제부터 오프를 나가봤어요? 성인 되기 전에도 나가봤어요? 네. 저는 첫 오프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성인들 오프 모임이었어요? 아니면 청소년들? 성인들 오프 모임이었는데 그냥 부산 지역 모임이어서 거기는 이제 게이랑 레즈랑 막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찾아가게 됐어요? 찾아본 거예요? 네. 제가 그때 네이버 카페 루시페르에서 네,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네. 거기에는 이제 뭐 게이방, 레즈방, 뭐 트랜스방 뭐 이렇게 있고 뭐 지역별 모임 있고 이제 거기에 엄청 좀 유명하게 활동하시던 분이 뭐 지금도 약간 유명한 활동가고 약간 그렇기도 하거든요. 뭐 아무튼 그래서 부산 정모를 한다고 해서 저도 이제 그런 순수한 호기심으로 이제 나갔던 거죠. 그때 저는 진짜 뭣도 모르고 그냥 교복을 입고 나갔어요. 난 학생이다. 그냥 뭐 어쩌다가 학교 마치고 학교 마치고 이렇게 갔던 것 같아. 시간이 나서. 그러니까 집에도 몰래 가야 되잖아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아직 학교에 있다라는 거를 약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약간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생애 최초로 게이를 봤죠. 게이는 저렇구나. 네. 그리고 샤기컷한 부치 언니도 봤고. 거기도 샤기컷을 하셨네요. 네. 저희가 그때 어디서 만났냐면 서면에 거기 그때 룸 카페가 있었어요. 룸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완전 옛날식 다방처럼 그런 칸막이 커튼 쳐져 있는 그런 카페에 가서 왜 옛날 파르페 나오는 그런 카페 있잖아요. 네. 그리고 흡연도 가능한 그런 카페. 네. 뭔지 알죠? 그런 게 이쪽 카페가 있었대요. 서면에? 네, 서면에. 지금은 없어진.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면? 네, 거기서 이제 첫 모임을 해서 이제 막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TV 속에 그냥 누구나 상상하는 탈색하고 조금 이제 뭐 피어싱하고 그런 좀 날라리 같은 그런 그 전형의 게이와 부치 언니가 있는 거야. 스테레오 타입을 딱 만족시키는 내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개 학생일 뿐인데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약간 거리를 뒀죠. 그때부터 마음의 거리를 뒀고 그리고 2차로 노래방을 갔는데 다들 왜 이렇게 노래방을 좋아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노래의 민족인가 봐. 진짜. 네. 그래서 갔는데 이제 부치 언니가 거기에 이제 마음에 드는 언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이크를 안 놓는 거예요. 좀 자신 있고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거지. 약간 가창력이 되는 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엑스제팬이요? 엑스제팬이랑 미쳐버리겠다. 그리고 네메시스랑 미쳐버리겠다. 고음을 쭉쭉 뽑아 올리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멋있다. 너무 잘 불러요. 근데 그게 한 5곡쯤 되니까 이제 다들 지쳐가지고 언제 놓노 이렇게 일부러 막
우선 예약 눌러놓고 실수했다 이러면서 자기 노래 한 곡 부르고 이제 그 언니 5곡 부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네, 그러고 저도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 그런 데를 다시 안 나갔던 것 같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건 어떤 때인가요? 만남이 그러니까, 갈급한 때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만추가 가능했는데. 맞아. 네, 왜냐하면 닭장 속에 이제 여자만 몰아넣으니까 이제 헤테로들도 약간 이제 긴가민가? 나도 여자를 좋아하나? 이렇게 해서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잠시 일시적인 동성애를 했다가 아니 뭐 주술사예요. 아니 왜 약간 그 상황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뭔지 알죠? 네. 저도 그런 식으로 청소년 때 연애를 했던 것 같고. 그렇죠. 왜 그 우리랑 연애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성인 돼서는 이제 그 생활을 청산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만추가 가능했는데 대학에 오니까 다들 그런 데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이 꼬마 부치한테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쓸쓸하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한 번도 여기에 갈급한 적이 없었는데 사람을 억지로 만나. 네, 그러니까 이 공급에 대해서 부족한 적이 없었는데 이거 내가 발로 뛰어서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니까 이거 내가 급하구나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부산 성소수자 이렇게 검색해서 어디에 검색하면 많이 나올까요? 구글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죠. 구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부산대 성소자 동아리였던 QIP. QIP. 거기를 들어갔죠. 그러니까 QIP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뭐 그런 만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부족함은 없었겠네요. 좀 컸던 단체로 제가 알고 큰 단체 아직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네, 엄청 많을 때는 100명, 200명까지도 됐던 것 같아요. 회원수가. 그 대학마다 그러고 보니까 성소수자 동아리가 한 10년 전쯤부터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없었거든요. 네. QIP가 저 학교 다닐 때는 없었어요. 진짜요? 없었던 걸로 알아요. 네, 저 그러니까 졸업하고 심지어 그 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그 주축이 됐던 학교를 나왔지만 저 있을 때는 없었고 저 졸업하고 아마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그냥 흐름을 트위터로 보고 있었죠. 트위터로 이런 각 대학별로 이런 모임들이 많이 생기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많구나. 좋겠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네요. 대학생이시라면. 네. 저는 타대생이긴 했지만 다 포괄하는 그런 모임이었죠. 네, 뭐 그때 부산 성소자 뭐 관련한 오프라인 모임 자체가 이제 QIP가 유일하다 보니까 막 직장인이어도 받아주고 청소년이어도 받아주고 약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신세계를 경험했죠. 와, 퀴어 친구들이랑 먹는 술이 이렇게 맛있구나. 대화를 할 때 일단 하면 여기서 하고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 이 새끼 이러면 야 이 새끼 약간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저는 대학교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네. 조용한 친구였군요. 네, 그냥 공부만 하고 약간 완전 찐따 였어요. 아싸였어요. 네. 꼬마 부치의 몰락. 네, 그래서 이제 심각했던 거지. 그러니까. 근데 저를 약간 이렇게 끌고 가는 헤테로 친구는 있었어요. 그렇죠. 헤테로 사회가 그렇게 다 뭐 냉정하고 답답하고 이런 거는 또 아니긴 아닌데. 그런 건 아니고 약간 모자란 남자의 친구랑 그리고 약간 강압적인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아하. 걔네 둘과 이제 3명이서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재밌게 놀았죠. 여자애가 약간 니랑 친구 해줄게, 니랑 친구 해준다고 약간 이렇게 가만두지 못하는 약간 그런. 그 모든 걸 같이 해야 되는. 뭐 같이 학식 먹고. 같이 와플도 먹어야 되는. 내가 먹으면 난 지금 아이스크림 와플 먹을 건데 니 먹을 거야? 이렇게. 당연히 먹을 거지. 먹을 거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알았어요, 그러면? 네, 제가 그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했죠. 너무나 티가 나고 이제 친구를 하려면 저는 얘기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니까. 그렇군요. 그래. 요즘은 그래서 다들 어디서들 만나실까요? 저희는 대충 뭐 이런 데서 만나고 저런 데서 만났는데 연애를 안 하시는 분들.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녹록지 않아요. 이게 연애를 목적으로 하고 이제 그 연애를 목적으로 하는 그 서비스에 뛰어들어서 이제 막 이런저런 노력을 해도
잘 풀리기가 사실 쉽지 않죠. 이건 헤테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렇게 랜덤하게 연애만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누군가를 랜덤하게 만났는데 잘 맞고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겐 선택지가 거의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자만추가 굉장히 힘든 구조고 그리고 그들을 찾지 않기에는 약간 이 헤테로 중심 사회가 굉장히 냉혹하죠. 특히 이거는 뭐 퀴어란 정체성을 가졌으면 전부 다 이제 겪는 어려움이긴 한데 특히 소위 쌍도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더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요. 남녀 이분법도 너무 심하고 남자가 이래야지 니 가시나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치 그래도 하실 분들은 다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걸요? 네?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도 만나고 어플로도 만나서 오래 사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소개로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혹시 뭐 왜 웃으세요? 아니, 근데 확률로 이제 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10번 쳐서 10번 다 맞는 그런 식으로 풀리진 않으니까 네 어렵다 만나는 것은 네 그렇죠. 뭐 이번에 사귀신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홍예당에서 만난 건 아닌데 홍예당을 연유로 알게 된 인연 홍예당에서 알게 된 지인의 지인 뭐 그렇게 해서 소개로 나름 자만추에 가깝게 만나서 연애 생각도 없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연애를 하고 있고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인은 지은님입니다. 네, 사실 제가 소개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홍예당 제가 들어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모임 참여하고 여러분들 만나고 하면서 그 제가 꿈꿨던 그 퀴어 지인 네트워크를 나름대로 구축해가고 있는 것 같고 가면 이제 처음 만나 뵙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뭐 한 번씩 보는 분들도 있고 한데, 뭐 항상 우리가 막 맨날 뭐 옆집에 살아가지고 맨날 보고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만나면 좋고 할 얘기가 항상 있고, 그리고 뭐 이 말이 통하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그래 내가 원했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다 얘기하고 나니 너무 간증 같은데요. 뭐 홍해당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간증 같은데 과하다는 생각이 지금 살짝 들었다. 근데 진짜 내가 이 광고를 억지로 넣으면서 사실 홍예당에서 광고 일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네, 근데 내가 이걸 집어넣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할 만한 데가 딱히 없다 보니까 사실 광고할 데가 없으면 광고를 안 하면 돼요. 왜 굳이 이렇게 광고를 집어넣느냐 하면 진짜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광고를 한다고요? 지금? 네, 그래서 광고를 하고 여기가 지금은 딱히 모임이 공지된 게 없죠. 네. 근데 이제 다른 모임들 이제 기획하고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독서 모임이나 스포츠, 풋살 같이 하고 이런 모임이나 글쓰기 모임이랑 글쓰기 뭐 모임, 작곡교실, 작곡교실 뭐 또 가끔씩 이렇게 또 약간 퀴어 셀럽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초청 강연 뭐 이런 것도 하고 강연까지는 아니고 뭔가 대화하는 시간 이런 걸 워크숍 뭐 이런 거 하고 토크쇼 그래서 그런 걸 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퀴어들을 모아주는 거 그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셀럽을 보러 온 사람 아니면 그냥 이 책을 읽고 얘기하고 싶어서 온 사람 그러니까 꼭 연애가 목적이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두루두루 모여서 하지만 이제 어떤 정체성이나 그 서로에 대한 이해는 공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전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계속 술만 마시는 모임이었으면 좀 계속 이렇게 이어지기 힘들었을 텐데 뭐 중간중간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뭐 무슨 얘기 하고 싶으세요? 지금 뭘 하고 싶으세요? 약간 이렇게 원하는 걸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그냥 술 먹으면서 만나서 얘기하면은 딱히 얘기할 주제가 없잖아요. 맞아요. 계속 스몰 토크 뭐 어디 사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서만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약간 뭐 하나의 책이나 영화
뭐 연극 이런 걸 보고 와서 얘기를 나누다 음.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약간 나랑 비슷하네. 생각이 비슷하네. 아니 정치 성향이 비슷하네. 정치 성향 관련해서는 아니면 뭐가 예술적 있었나요? 안목이 비슷하네. 아,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근데 진짜 뭐 어쨌든 어떤 책 모임이 있는데 내가 책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은 그런 모임에 별로 끌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최근에 그 주제가 된 책이 아니더라도 아, 나 이런 책 봤는데 이거 생각나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연결해서 이렇게 대화를 확장해가면서 아, 이 사람 취향 나랑 되게 비슷하다고 더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구석들을 만들어주는 거.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저처럼 연애 그렇게 막 연애 당장 연애를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지만 퀴어 사람들이 필요하다 내 인생에.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마일드한 홍예당 모임들을 추천합니다. 네. 진짜로. 그리고 사실 지하다님은 연애에 관심 없다고는 하셨지만 그리고 사실 성공적인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또 홍예당이 중요한 것 같긴 그것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 겸사겸사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내랑 것을. 비슷한 사람이 있나 없나. 그렇지. 그러니까 전혀 막 그냥 얼굴 그리고 대충 외모랑 뭐 대충의 서로의 성향 이것만 파악해가지고 만나면은 이게 사실 실패하지 않기가 정말 힘들다. 그렇죠. 네. 지하다님은 약간 어떤 게 중요하세요? 약간 사람 만날 때? 일단 어떤 대화가 점이 보세요? 통해야 됩니다. 대화? 대화가 통해야 되고 정치 성향? 정치 성향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근데 그게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거가 대화에 사실 녹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분야가 너무 다르면은 대화도 사실 안 되고 서로 할 말만 하게 되니까 대화를 재밌게 할 수 있는 상대? 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건데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딱히 물론 외모가 제 취향이면 더 좋죠. 아니 근데 뭔가 그런 식으로 그런 소위 말하는 식 있잖아요. 네. 취향 그런 거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실제로 그렇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욕망의 진화인가? 네네네. 네, 그 책을 읽으니까 그 게이랑 레즈비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책이 한 300-400페이지 엄청 두꺼운 책인데 거기서 레즈비언 게이 관련해서 한 4장 정도 이렇게 있는 부분이라서 많이 할애해졌네. 엄청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레즈비언이 가장 모든 이제 비교 집단 중에서 가장 외모나 뭐 몸매 그런 조건들 이런 조건들을 안 보는 타입이었대요. 그래요? 그래서 난 도대체 레즈비언들이 도대체 뭘 보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주연님은 뭐 어떤 걸 보고 만나시나요? 저는 얼굴이요. 그렇지. 얼굴이 취향이면 더 좋죠. 그렇죠. 화내도 예쁘면 그만이지. 네네네. 아니 근데 레즈비언들이 제일 안 따진다. 근데 제가 그 뭐 트위터나 어플들을 룬딩해 본 결과로는 세상에서 가장 외모를 따지는 집단이 레즈비언들 같은데. 그런가? 네. 약간 그 미의 절정을 요구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뭐 연구 결과로서는 그랬어요. 그걸 믿는 게 맞겠죠.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한테 좀 특징적으로 돋보여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남성이나 일반 게이나 혹은 일반 여성을 놓고 생각해봤을 때는 약간 늘 대화 주제가 그거잖아요. 뭐 잘생긴 배우 혹은 이제 뭐 예쁜 배우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우리가 생각하는 레즈비언이 생각하는 여자의 관심 많은 여자의 얼굴을 많이 보는 레즈비언과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훨씬 상대적으로. 더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을 수 있죠. 그렇구나. 참 네. 만남이란 무엇인가? 얘기를 하다 우리는 보니까 왜 만나야 하는가? 진짜 왜 만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만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약간 거기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나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더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네 어떻게 뭐 이건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건지 각자가 노력해서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경험상 어쨌든 빨리 나오는 게 좋습니다.
빨리라고 하면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늦게 나오신 분들이 모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좀 더 어릴 때 나올 걸. 좀 더 어릴 때 정치화를 할 걸. 좀 더 어릴 때 사람들이랑 좀 만나는 경험들을 많이 해볼 걸.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해서 후회가 없는데 혹시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아직 망설이고 있다면 네. 바깥에도 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해치지 않습니다. 네,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 네 이상한 사례들 막 이런 거 보고 지레 겁먹으실 필요 없고, 네 만나서 그런 내 삶을 이해해주고 또 그 삶을 함께 해줄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는 되게 네 중요하고 좋은 일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꿈이 나중에 퀴어 타운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네. 그래서 마을을 이뤄서 마을 어귀에 카페 소수가 있고, 그러고 조금 들어가면 뭐 홍예당 사무실이 있고. 네. 다들 저희 광고주 분들이세요. 네. 그러고 조금 네네네. 가면 뭐 옆집 우주 연습실과 이제 극장이 있고. 각종의 관련 단체들. 조금 더 가면 이제 뭐 공을 FM 녹음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분점 스튜디오를 내실 의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계신 옥교님이 판단하실 것 같고, 네, PD님께서 판단해 주실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우리끼리 그러니까 모여서 좀 건너 살면은 재밌지 않을까? 맞아요. 같이 뭐 한 10월 달에 마을 축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옥토버 페스트. 그러니까. 네, 오늘은 되게, 가변 무도회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재밌겠네요. 아무튼 각자 혼자 이렇게 각계전투를 하면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듭니다. 네. 앞으로도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홍예당뿐만 아니더라도 저는 홍예당을 잔뜩 홍보하긴 했지만은 유사 홍예당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저는 유사 홍예당. 홍예당처럼 일단 어떤 단체를 꾸리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비연애 기반, 연애가 사실 연애를 추구하는 게 사실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애만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막 정념의 만남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뭔가 폭넓게 우리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이 지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서 동네에서 모이거나 이런 동네 모임들도 많이 생기면 좋겠고, 네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사실 뭐 일반적인 독서 모임이나 취미 모임들이 뭐 성소자를 배제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홍예당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왜 홍예당이 약간 이 시장을 독점 아닌 독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우리도 독점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원하지 않았으나 네,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뭐 필요로 하고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수요는 있는데 저 같은 사람 있는 걸 보면요. 한 명은 아닐 거 아닙니까? 네, 뭐 한두 명 정도? 그래서 좀 홍예당 운영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다들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홍예당 방송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되다니.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쯤에서 그럼 광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지난번 광고가 조금 재난이었지 않습니까? 네, 광고 사태라고 불리는 오늘도 안 그래도 애인이 광고를 좀 당당하게 읽으라고 저한테 당당하긴 했어요. 지난번도 당당하게 틀려서 그렇지. 당당하게 아니 근데 뭐 틀려도 됩니다. 이렇게 성장해 나갑시다. 나는 부산에 사는데 누군가를 1대1로 만나는 소개팅 어플은 부담스럽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모임은 죄다 7번개뿐이고 그냥 맨정신으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키워드를 위한 문화 모임이나 행사들은 죄다 수도권에만 있노? 그런 당신을 위해 부산 퀴어 문화 플랫폼 홍예당을 소개합니다. 홍예당은 부산에 사는 퀴어와 엘라이들을 위한 다양한 퀴어 이벤트와 소셜 모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책, 영화, 음악, 스포츠, 당신의 관심사를 함께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족, 직장, 사회, 각자가 속한 곳에서 퀴어로서 겪는 고충을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이 당신일 수 있는 바로 그곳, 홍예당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홍예당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찾게 되는 향긋한 커피 한 잔. 기분을 들뜨게 해주는 촉촉하고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이런 일상의 즐거움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윤리적으로 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지속 가능한 선택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나와 우리 지구 모두를 위한 비건 로스터리 카페소스로 오세요. 비건이즘, 페미니즘, 퀴어, 모든 소수성을 포용하는 따뜻한 공간. 카페소스는 부산 광안리의 조용한 골목에서 오늘도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꿈꿉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매주 월요일은 쉬어갑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카페소스를 팔로우하고 오늘의 비건 케이크를 확인해보세요. 와. 네. 오늘 좀 녹음을 지난번보다 길게 한 것 같아요. 뭐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가 왜 만나야 되는가? 약간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왜 만나야 되는가라기보다는 우린 대체 어디서 서로를 만나는가? 만나나. 지금 사실 저희 얘기하면서 다 뭐 주된 방법들은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어플? 아니면 혹시 미래는 어떻게 만날지. 미래는 우리 어떻게 만나고 있을지. 이상적인 거는 뭐 이렇게 음성적으로 만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짜 자만추가 노력하지 않아도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어서 그냥 각자가 그냥 그런 걸 어필하거나 조심스러워하지 않더라도 만날 수 있게 되면 좋겠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런 모델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약간 미드에서는 오픈리 퀴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헤테로들이 내가 아는 레즈가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그렇지. 그런 거. 그게 굉장히 나중에는 성가셔지고 뭐 레즈는 전부 다 레즈 좋아하잖아. 이렇게. 내 사촌 동생이 레즈인데 한번 얘기해 볼래? 그냥 그러니까 자기 세계 안에 있는 그건 마치 남친찬 너 내 동생 남자인데 만나볼래 이렇게 하는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근데 그렇게라도 되면 되게 그런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굳이 그때도 뭐 어플이나 이런 걸로 만나기는 만나겠지만 그것이 유일한 수단은 아닐 수 있게 되겠죠. 굳이 그런 퀴어 모임 찾기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냥 직장에서 이렇게 그냥 꼭 연애 관계가 아니더라도 너 서로 자신의 정체성의 지향성을 안 숨기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주변에 있고 한다면은 굳이 퀴어 모임을 찾을 필요는 없고 퀴어 모임이 안 필요해지는 게 사실 종국적으로는 가장 좋지 않을까? 받아들여지지가 잘 않으니까 그런 위험성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감수하고 막 이렇게 다 드러내기가 힘드니까. 주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요새는 또 그 어플이나 이런 거 말고도 그 에타에서도 많이 만나더라고요. 에브리타임. 거기에 대학교 대학 성소자 게시판 이렇게 거기서 많이 만나요.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네, 거기서 사귄 사람도 봤어요. 역시 점점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함께 그러니까 옛날 로다처럼 약간 게시판식 로다 그런 커뮤니티가 또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사이클이 아닐까. 어떤 사이클? 네, 그러니까 뭐 어플이 떴다가 뭐 오픈 채팅이 떴다가 이게 어떤 유행의 도도한 흐름 같은 그런 그러니까 건가요? 뭐 위치 기반의 그런 어플이 떴다가 뭐 약간 게시판식 자기 얘기 적는 그런 어플이 떴다가 뭐 오픈 채팅방이 떴다가 아니면 익명으로 이제 1대1 쪽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타벨 형식의 그런 어플이 떴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트렌드가 있다. 그 틴더 흥한 이후로 약간 틴더식으로 생긴 그런 애들 흥하기도 했고 그런 것 같네요. 우리 그 얘기 안 했어요. 뭐요?
이쪽 사람들, 퀴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루트 중에 하나, 바로 이제 현장으로 나가보는 건데, 업소, 퀴어 업소를 가는 거죠. 네. 아, 맞다. 네. 이것들이 굉장히 좀, 당장 찾으려고 하면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네, 열심히 서치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 뭐 사실 지금 얘기를 업소 명들을 얘기해도 아마 찾아도 찾으실 수 안 없으실 나올 거예요. 겁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인증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레즈비언 선서를 하고 통과가 되고 내가 자격증까지 발급을 받으면은 이제 자격증이랑 같이 이쪽 업소 주소까지 같이 주거든요. 자격증도 줘요. 네, 자격 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공인 자격증 그럼요. 시스템이었구나. 그 뭐 게이 분들이 자주 가는 동네가 있고 그죠? 범일동, 네. 새마을금고 뒤편에 게이 분들은 게이 업소들은 대부분 이제 범일동 쪽에 있어서 제 게이 친구들이 이제 놀다가 나 이제 범일동 가야 돼. 네. 보내줘야지. 그러니까 홍예당에서 같이 재밌게 놀다가 한 9시 10시만 되면 나 지금 가봐야 된다. 어디 가는데 이러면 범일동 가야 된다. 진짜 보내줘야지. 네, 그러니까 보내줘야 어쩔 수 없지. 레즈비언 그 숫자고로는 레즈비언 업소가 더 적나요? 네네 적죠. 네. 서면 쪽에 주로 있고. 네, 그러니까 L 업소는 손에 꼽는데 그 게이는 골목이라고 하잖아요. 범일동 골목.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쫙 건물에 1, 2, 3층 지하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있기도 해요. 타운이 네. 형성돼 있구나. 네, 거의. 거기는 진짜 뭐 약간 호스트바 이런 것도 있고 가라오케도 있고 뭐 그냥 칵테일바도 대박. 있고 소주방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엄청 다양합니다. 그 여자도 데려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한번 데려가 달라고 해야겠네요. 네, 저는 몇 번 가봤거든요. 네네.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칵테일바가 있는데 제 기준 제가 가본 모든 칵테일바 중에 칵테일이 제일 맛있어요. 거기가 네, 다음에 한번 네, 남자인 분은 같이 가서 조용히 있다고 있습니다. 혼자 가셔도 되고 네. 이제 여자이신 분들은 여자로 패싱되는 분들은 이제 게이 친구랑 같이 동반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네, 그게 맞을 것 같네요. 칵테일만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근데 혼자 이제 내가 지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제 현실 퀴어 사람들을 만나봐야겠다 해서 무작정 이제 외출을 해서 그 업소를 찾아냈어. 그래서 거기 혼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우. 그러니까 박수. 그게 굉장히 가면 이제 뭔가 다들 환영해주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일단 입장하자마자 이제 스캔을 당하잖아요. 그치. 네. 찡. 국룰이죠. 이제 모든 사람들의 고개 일제히 착 이렇게 착 나를 봤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행과 대화 이런 식으로. 잠깐 3초 정적이 있었다가. 네. 그래서 처음 이제 보통은 지인들이랑 그런 곳을 뭐 편하게 놀러 많이 찾는 것 같고 클럽이나 이런 거는 특히 L쪽 업소는 클럽은 없죠. 부산에는. 네, 부산에 있었다가 없어졌죠. 서울 쪽은 뭐 이쪽 클럽도 좀 있어서 몇 군데 있죠. 거기 이제 혼자 가서 춤추다 오셔도 되는데 L쪽 같은 거는 L쪽 부산 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술집 그런 거라서 혼술하러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뭐 대화를 받아주시나요? 지금 있는 데는 별로 안 가봐가지고 뭐 가면 혼자 가도 이게 뭔가 대화를 해주시나요? 거기 직원분이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쫓겨날걸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했던 게 이번에 뭐 QIP란다. 홍예당 연말 모임을 같이 했다가 한 분이 이제 합석을 시도를 하셨는데 쫓아내가지고 네, 뭐. 저희끼리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합석 좀 부담스럽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죠. 그러니까 지인들이랑 같이 놀러 가는 곳, 편하게 놀러 가는 곳 아니면 커플끼리 그냥 한잔 하러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혼자서 이제 혼자서 가면은 이제 그냥 바텐더 언니랑 놀아야지. 그래도 바텐더 언니가 놀아주시네요. 네, 바텐더 근데 주인장도 이제 약간 귀찮아하는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가서 환영받을 거라든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는 조금 안 하시고 하는 편이 상처를 덜 받으실 것이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뭐 혼자 가본 경험도 있는데 근데
뭐 딱히 다른 테이블이랑 말을 걸고 맞아.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호프집 가가지고 옆 테이블이랑 얘기 안 하는 것 같죠. 맞아요, 그렇죠. 네. 가가지고 소리 막 심하게 많이 된 게 아니면 옆에 말 걸 일이 없으니까 뭐 친구든 뭐 연애든 거기서 좀 바로 시작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이제 안주가 워낙 맛이 없다라는 그런 비싸고 맛이 없다. 비싸고 맛이 없다. 의리로 그런 먹어주는 게 많았죠. 그렇구나. 그리고 맥주 시키면 작은 병 나오고. 어떤 요만한 거? 예. 그러니까 가격은 똑같아서 이제 저희 맥주 한 병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작은 병이 나오는. 국산 맥주가. 예. 그래서 이제 먹어 이렇게 하는 거지. 떡볶이랑 맥주를 이렇게 막 먹는 거지. 떡볶이랑 맥주요. 네, 비싼 떡볶이에 맥주를 먹는 그런 경험을 하고. 뭐 사실 다른 거는 그냥 다 이제 여자들만 있는 그런 것만 다른. 그냥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이쪽이고 그거 말고는 뭐 여타 술집과 다를 바가 없다. 네. 근데 지금은 뭐 약간 좀 바뀐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요? 뭐 최근에 갔던 술집에서는 그 테이블마다 이 주문하는 태블릿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다른 테이블이랑 게임도 할 수 있고 채팅도 할 수 있고 약간 그 세간의 헌팅 포차 같은 그런 네, 느낌으로. 맞아요. 그래서 다른 테이블에 술을 주문해 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그것도 혼자서는 조금 하기 힘들 것 같다. 그렇죠. 가서 혼자서 가서 이제 막 3번 테이블에 술 쏘고 3번 테이블에 술 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친구를 사귀어서 같이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혼자 가서 해도 뭐 본인이 이게 그런 것에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혼자 갈 때는 10일짜리 칵테일바 이런 데를 추천을 드리죠. 10일짜리? 네. 서면에. 10일짜리가 뭐예요? 10일짜리가 바 이름이에요. 아, 진짜요? 네. 거기 모르세요? 뭐 저는 사실 여기 이쪽 관련 지식이 미천합니다, 진짜. 아, 진짜요? 네네. 여기 이 학교 선배님이 하시는 바인데. 아, 그래요? 네. 다음에 데려가 주세요. 네, 다음에 같이 갑시다. 네네네. 우리가 이거 마무리할 때 있잖아요. 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뭐 할 때 그냥 후루룩 하고 뭔가 우르륵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그냥 마무리를 안 하고 그냥 뚝 끊는 건 어때요? 갑자기 뚝 끊는다고? 네. 근데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인터넷 강의가 있는데 인터넷 강의요? 네. 근데 그냥 강사님이 마무리를 안 하고 그냥 중간에 뚝 끊더라고. 인간과 우리가 같이 인간을 우리가 벤치마킹해도 되는 걸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마땅한 마무리가 떠오르시면 마땅하게 마무리를 하고 아니면은 그냥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다짜고짜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럼 그렇게 마무리하시죠. 네. 우리 엔딩 멘트가 따로 없는 거죠? 엔딩 멘트가 아직 사실 정해놓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할 때 이제 그러면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 시골지 퀴어찌였습니다. 뭐 이렇게. 방금 끝내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렇게. 그러면 이번 회차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골지 퀴어찌 였습니다. 안녕.